자, 문제 61번. 비상조명 등의 외함 재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비상조명 등의 외함, 자, 외함의 그 재질의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두께 0.5mm 이상의 방청 가공된 금속판. 자, 해당이 되고요. 2번 두께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 유리. 자, 2번도 맞죠? 3번 두께 5mm 이상의 내열성 세라믹.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난연 재료 또는 방염 성능이 있는 두께 3mm 이상의 합성 수지. 4번도 해당 사항이 되죠. 그래서 비상조명 등의 외함 재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62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3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차단기, 2번 영상변류기, 3번 발신기, 4번 음향장치. 자, 보기 중에서 3번의 발신기 같은 경우는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요. 발신기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비상방송 설비에서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자, 비상방송 설비의 그 설치 기준 중에서 그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에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몇 초 이내가 돼야 돼요? 그렇죠. 10초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의 10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유도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 등의 예비 전원 시연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유도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르면 이 축전지의 충방전 시험과 그리고 축전지의 안전장치 시험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 등의 예비 전원 시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3번에 있습니다. 충방전 시험과 그리고 안전장치 시험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6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큐비클형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2번도 맞죠. 3번. 자연 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3번도 맞습니다. 4번. 공용 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난연 재료로 구획할 것. 4번이 틀렸죠. 난연 재료가 아니고요. 불연 재료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누전경보기의 전격 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누전경보기의 전격 전압 몇 볼트? 바로 6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바로 금속재 외함에 접지 단자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60볼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배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관, 덕트, 그리고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이 아니라 별도의 관이 돼야 맞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 값이 감광률 몇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부착 높이가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감광률 5%/미터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공급 회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 220V인 것으로 한다. 자, 맞죠? 단상 교류 220V 맞고요. 2번. 전원 회로의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의 것으로 한다. 자, 2번도 맞죠? 3번.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한다. 이 전용 회로 맞고요. 4번.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상으로 한다. 틀렸죠? 10개 이상이 아니고요. 10개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7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 부착 높이가 9m일 경우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는, 그러니까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는 설치할 수 없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9m, 부착 높이가 9m면은 자, 8m 이상 15m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8m 이상 15m 미만. 자, 여기에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를 찾는 건데, 자, 1번에 불꽃 감지기, 2번 차동식 스포트형 열 감지기, 3번 차동식 분포형 열 감지기, 4번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 자, 보기 중에서 자, 1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 가능한 겁니다. 1번은 절대로 정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다음 2번 차동식 스포트형 열 감지기. 2번이 정답이죠.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m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72번. 부착 높이가 5m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감지기의 설치 수량을 구할 때 자, 기준이 되는 면적, 그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의 기준 면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주실 거냐면은 먼저 자, 부착 높이를 이제 나눠줄 건데 부착 높이가 4m 이상인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죠. 이상이 아니고 4m 미만.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그리고 부착 높이가 4m 이상 8m 미만. 자, 부착 높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그래서 4m 미만인 경우에 내화 구조인지 또는 기타 구조인지,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도 마찬가지로 내화 구조인지 또는 기타 구조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의 종류입니다. 감지기의 종류. 그래서 보시면 차동식과 보상식 스포트형입니다. 차동식과 보상식 스포트형인데 종별이 1종 그리고 2종.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온식입니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 이때는 특종 그리고 1종, 2종까지 있죠. 세 가지로. 자,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요.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그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자, 그 기준 면적을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차동식과 보상식 보시면은 자, 순서대로입니다. 90, 70, 50, 40, 45, 35, 자, 30, 25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래서 차동식과 보상식은 1종과 2종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면적이 면적 90제곱미터, 70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이 그 2종과 차동식의 2종과 정원식 특종이 똑같아요. 면적이.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70, 40, 35, 25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식 1종 같은 경우는 여기가 6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0, 자, 1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종, 정원식 2종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 15, 그리고 여기는 설치가 불가하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표는 실기까지 같이 가주셔야 돼요. 실기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부착 높이가 5m라고 했죠? 부착 높이가 5m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부착 높이 5m.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 그럼 여기죠. 내화 구조. 그 다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그 2종이면 여기죠. 이렇게. 그럼 만나는 부분. 자, 만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바닥 면적 3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자,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그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대상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칸 채우시면 되는데, 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냐? 그래서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바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에다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 조명 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 비상 조명 등의 비상 전원은 자, 용량이 얼마가 돼요? 20분 이상이죠.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자,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그 지하 역사,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그 비상 전원 용량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용량이 60분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정답은 4번의 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에 대한 전압과 공급 용량으로 오른 것은,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그 설치 기준에서, 전원 회로의 기준에서, 자, 전압은 단상 교류 220V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76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뭘 설치했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했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상방송 설비는 뭐예요? 경보 설비죠? 경보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비를 뭐 할 수 있다? 설치 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기에서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
지구 음향장치. 그럼 뭐예요? 경보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장치는 4번이죠. 지구 음향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다음 77번. 자, 이 문제는 신출 문제입니다. 이제 도로 터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자,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 조명 등의 비상 전원은 상용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 조명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이 아니에요.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 조명 등의 용량 기준입니다. 전원 기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상용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 자동으로 비상 조명 등을 몇 분 이상?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4번의 6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과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60분 이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78번. 자, 이 문제 또한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 해설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단독형 경보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가스 누설 경보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 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4m,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자, 이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두 개의 값이 바뀌었어요. 4m와 8m의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 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내고요.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스 누설 경보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맞는 거고요. 3번.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맞죠? 4번. 가스 누설 경보 음향 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79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1번. 동일층 발신기암 외부에 설치할 것. 자, 1번은 설치 기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발신기함에 설치할 때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 세 가지는 전부 다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다음 80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속보기의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1번. 품명 및 성능 인증 번호. 표시 사항 맞고요. 2번. 제조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맞죠? 3번. 주 전원의 전격 전류 용량. 3번이 틀렸네요. 자, 주 전원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 용량이 아니고요. 네, 전격 전압. 네, 전격 전압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예비 전원의 종류, 전격 전류 용량, 전격 전압. 4번은 표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23년 4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